하고 나서 말이 안 되는 행복감을 주니까 울었어요. 이렇게 계속 눈물이 나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마약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그립고 이거 없으면 미칠 것 같은 이런 갈망감이 드는 거예요. 거리에선 특이한 자세로 정지한 채 서 있는 중독자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된 마약 복용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의 일부가 손상된 것. 좀비처럼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그 마약이 바로 이 펜타닐인데, 이 마약을 대낮에 학교에서 투약을 했던 거죠. 네, 실제로 이 펜타닐 패치를 재가공해서 투약한 현장을 경찰이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펜타닐 사용한 것도 있네 이거. 본인 이거 뭐 왜 처음 왜 두고 있어 이거를 지금? 이건 뭐예요? 말대하고 이거 뭐예요? 물어보세요. 오일 무슨 오일인데요? 여기도 패치 있네. 그럼 이 10대들은 왜 마약을 하게 된 걸까요? 대답이 놀라운데요. 경찰 조사에서 그냥 재밌게 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그 느낌이 별로 없는 거죠. 아직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너무 손쉽게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들이 놀이로 하고만 생각을 했던 10대들의 마약 범죄, 단순 투약만으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바티칸 킹덤을 건강하기 위해서 처음에 진입했을 때 첫 모습은 20대의 그 평범한 청년이었고요. 특히 그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 본 바 마약류 관련 증거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국내 마약 거래 총책인데 초범이라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네요. 거창한 직책을 맡고 있지만 사실 그가 마약에 손을 댄 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는 7억 원어치의 마약류를 매수하고 직접 마약을 투약한 마약 사범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총책이 되기 전에 바티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원래는 헬스 트레이너로 이 PT샵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평범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델을 꿈꾸면서 각종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운동만으로는 몸을 좀 키우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스테로이드 약을 좀 구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약을 접하게 된 거죠. 그의 부모님도 아들이 국내 마약 거래 총책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엄마 저 마약 판지 한 6개월쯤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은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해병대까지 나올 정도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건실했던 아들이 마약범이 됐다니까 당연히 믿을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일을 한다며 서울로 간 아들이 새벽에 전화를 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내가 이제는 집에 갈 수가 없어. 엄마 혹시 누가 따라오지 않았어? 엄마 조심해야 돼. 엄마 우리 가족 신상을 다 알고 있어. 내가 조선족 손가락 자르는 걸 직접 봤어. 끔찍하잖아요. 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마치 이 아들이 협박을 당하는 것 같았다는 거죠.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인물 딱 한 명 있죠. 바로 윗선인 해외 총책입니다. 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텔레그램 마약방 닉네임 마왕 전세계입니다. 자신의 캐릭터까지 만들면서 마약 홍보에 돈 자랑까지 하는 그야말로 텔레그램 마약방의 마약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마왕 전세계는 바티칸 킹덤에게 각종 지시를 내려요. 바티칸 킹덤은 마약 홍보, 유통, 거래까지 도맡았고요. 이 전 세계 패밀리 조직은 광범위하게 활동을 하면서 텔레그램 마약 시장을 주도해 갔습니다. 유통 지역도 서울, 인천, 수원 이런 수도권뿐만 아니라 천안, 대전, 대구, 부산, 광주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왕 전세계, 그는 누구일까요? 바티칸 킹덤과 또 다른 마약 사범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박왕열. Wala dyan na iwan. Get down. Don't look. Bosas, Jason, bosas. Ito. Ipon, sige. Down, sige. Dali.
박광렬 씨. 박광렬 씨. 이 박광렬을 검거한 뒤에 이지훈 경감은 처음으로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었대요. 치열한 추격을 끝냈으니 그럴 수밖에요. 너무 이제 통쾌했죠. 사실 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짜릿했다고나 할까. 제가 검거를 하기 전까지는 한인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제가 나왔었는데 검거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어깨 피고 고개 들고 내가 돌아다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현재 박광렬은 필리핀 마닐라 외곽에 위치한 뉴빌리비드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성처럼 높은 벽을 이루고 있어서 난공불락과도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니까 이제 박광렬과 마약과의 고리는 끊어진 걸까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권선징악을 제대로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결국 돈이 권력이죠. 박광렬은 교도소에서 VVIP로 등극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언제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가 있는 교도소가 어떤 곳인지 알면 여러분도 우리도 이해가 될 거예요. 필리핀 뉴빌리비드 교도소 교도관을 직접 만나고 온 한 기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일반적인 감옥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창살 자체가 없어요. 살인범이나 1급 범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거나 그 안에서 음식도 구워 먹고 범죄자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빌리비드 교도소, 약자로는 NBP인데요. 연쇄살인범과 마약계 거물들이 수감돼 있고 대부분 20년형 이상을 선고받은 재범자들이 있는 곳이죠. 위험한 범죄자들이 있으니까 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상식은 이 나라를 벗어나면 상식 밖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공간이 우리나라의 여의도 반쯤 되는 넓이래요. 교도소 내에서 범죄자들이 자유롭게 활보도 하고 뭐 자유롭게 다니는 건 아주 기본이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일도 이곳에서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냥 길거리에 지나다니면 자연스럽게 마약을 재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길거리 지날 때마다 썩은 내나 마약 냄새는 진동을 한다. 마약을 재배한다는 게 팩트라고 한다면 왜 잡아가지 않냐? 경찰 당국에 알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약계 거물들에게 받는 하나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마약을 재배하고 마약을 거래하더라도 뇌물만 받으면 우린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다가 이제 직위 해제를 당하게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순하게 생겼는데. 그죠? 예. 다정다감한 미소, 그리고 깔끔한 옷차림. 그런데 이런 박광렬이 사업 실패 후에 필리핀에 건너와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 수산업자에서 3명을 죽인 살인범, 그리고 아해광이 되면서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이 빠지고 점점 인상이 이렇게 어둡게 바뀌었어요. 앞으로 제이유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부자 회사가 된다. 회원 여러분들도 돈방석이 않는다. 나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나 때문에 살아난 기업이 수백 개. 세계 최초의 혁명적인 마케팅을 250조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그런 거의 환상적인 아주 환상적인 시나리오를 감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뜨거운 눈빛, 열정적인 모습.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다. 봐라. 나를 보고 믿고 당신도 가입해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라는 환상에 적게 하고 꼬박꼬박 약속한 수당을 지급했으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청와대 비서관, 청와대 경호실, 경찰, 존경급 간부들 집단 마취에 걸려가지고 휩쓸려 갑니다. 그러나 발톱을 감추고 돈을 빨아먹는 그런 사기 행위다. 제 심장에서 피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귀찮아다.
절망을 느껴서 이제 아무도 못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빨아들인 게 2조 6천억 원. 당군 일의 사상 최대 당군 일의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대체 어떻게 사람들의 의심을 해소시킨 걸까?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태로운 욕망의 피라미드를 세운 한 남자의 영화보다 더 잔혹한 현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